신선한 먹을거리에 사람도 활기도 넘쳐나는 전통시장. 이정민 씨 역시 집 근처의 시장을 자주 찾습니다. 어머, 양상추가 맛있게 생겼네. 아, 요게 좋네. 요거 하나 사고, 요거를 하나 사고, 눈길을 사로잡는 싱싱한 채소들. 요것도 괜찮고. 채소들만 고른 정민 씨. 양상추하고 파프리카요. 왜요?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는 왜 이런 거 사세요? 아, 야채를 먹어야지 살이 빠지지. 육류 먹으면 살 안 빠져. 아 언니, 어머, 오래간만이야. 아니 왜 여기 온통 다 야채야 언니. 여기서 보니까 되게 생소하다. 아, 동생. 아는 동생. 평생 다이어트. 뭐 1년 내내 해야죠 다이어트. 마침 채소 가게에서 만난 동네 후배. 그녀의 다이어트 분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먹을까 말까. 그냥 가자. 뭐 드릴까요? 아, 먹어. 아유, 살을 내일부터 또 빼면 돼. 앉아. 아이고, 힘들어. 이 다이어트 하기 힘드네. 주문 받겠습니다. 뭐, 칼국수? 네. 칼국수 2개 하고요. 찜만 아침 겸 점심 겸 한 번에 먹죠. 왜 그것도 뭐 드세요? 뭐 집에서 밥도 먹고 비빔면도 먹고 나오면 칼국수도 사 먹고 그래요.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뭐 면이죠. 그래서 배가 나오죠.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잔뜩 구입한 채소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긴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나누는 맛있는 한 끼 정도는 어떠랴 싶은 마음입니다. 언니 별일 없었어? 나도 뭐 허리 다리 다 배 나오니까. 그냥 아픈 데는 없는데 살이 좀 찌니까. 그렇지. 나도 살과의 전쟁이야. 그렇게 살찌면서 살을 빼야 된다면서 또 먹는 거 봐요. 어머, 빵이다. 맛있겠다. 어머.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는 맞아. 그렇고. 언니 우리 조금 전에 칼국수 먹. 아, 그 시끄러. 일단 먹어보자고. 너무 많아 언니. 아유. 언니 내일 이것도 싸주세요. 이거. 아,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니까. 그렇죠.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이게 뭐 고기도 아니고 기름에 튀긴 것도 아니고 빵인데 그냥 간식으로 먹으려고. 빵을 좋아해. 특히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는 정민 씨에게 빵의 유혹을 버티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빵 너무 맛있어. 아이, 뭐 이게 뭐 많어. 별로 많지도 않구만. 보기만 그러지.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좀 쉬어가자. 앉아. 아이고, 공기도 좋고 좋네. 에휴,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저리고 땡기고. 아이고. 아 다리도 아파? 배가 나와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라 쑤시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쉬고 운동도 제대로 못해. 조금 가다 쉬고 이래서. 특히 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살이 찌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그로 인해서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많이 안쓰럽죠.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뱃살과 반비례하는 건강. 정민 씨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봐온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늘 한결같습니다. 창거리를 마련하고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온 짧은 외출. 아이고, 죽겠네. 지친다, 지쳐. 힘들어. 아이고. 비켜라. 아이고. 최근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고, 다이야. 죽겠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살찌고 배가 좀 나오고 나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니까 좀 걸으면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변화는 또 있습니다. 과거 화려하던 옷을 좋아하던 정민 씨. 하지만 지금은 몸을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검은색 일색으로 바뀌었죠. 빨간색을 많이 입었죠.
뭐 잔반이 뭐니 거의 화려하다기보다 빨간 게 색깔 있는 게 전 좋아요. 근데 이제 살찌고 나니까 좀 칙칙한 색을 입지요. 혹여나 살이 빠지는 날이 올까 희망을 갖고 있다는 정민 씨. 이것도 옷이 적어가지고 못 입는 거예요.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에휴, 이것도 사놓고 입지도 못하고 살이 쪄가지고. 에휴, 아깝긴 한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입어 찍어서. 에휴.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이 바지도 이거 사가지고 한 번 입고 못 입었어. 이 허리가지고 입겠냐고 이게. 3년 전에 산 바지도 못 입을 지경. 이거 아까운데 이거를 어떻게 입고 사냐. 너무 사시러워서 이거 이래갖고 나갈 수도 없고. 이거 40대 그때만 해도 잘 빠졌지. 이제 노하우면서 죽어도 안 빠져. 뱃살만 없으면 사람들이 또 괜찮다는데 이놈의 뱃살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앉아서 뭐 할래도 힘들고. 내가 이것 좀 할게 이거 하려고. 안 빠져.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했을 때 마음을 다잡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깁니다. 에이구, 마음 같으면 확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지난해에 받은 건강검진에선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대부분이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첫째는 배가 나오니까 다리가 아프고, 배가 나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는데 고지혈증에 당뇨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밥 먹고 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놓고 뭐 일하다 보니까 또 위도 좀 안 좋아가지고 방광염, 지렴, 위염, 염증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처럼 잘 빠지지 않는 체중. 그래도 과거엔 먹는 양을 줄이면 그대로 살이 빠지는 것 같더니 50을 넘어서면서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식욕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 곳곳에서는 이상 신호를 보내오고 있죠. 최근엔 화장실까지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외출하기도 무척 두려워진답니다. 살찌고 나서 배가 눌리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실은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어딜 가도. 아침 겸 점심으로 한 끼, 점심 겸 저녁으로 한 끼, 하루 2번 식사를 하는 정민 씨. 그 식사 메뉴의 대부분이 칼국수나 라면, 빵, 떡처럼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라는 겁니다. 칼로리가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식습관. 더구나 라면 2개를 깨끗하게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채 되질 않죠. 잘 먹으니까 찌지. 뭐 물만 먹고 살찐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뭐래도 먹으니까. 빵을 내가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드셨어요? 아,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이 보름달 3개, 4개씩 먹었어요. 왜 그렇게 드셨어요? 먹고 싶으니까. 막 땡겨요? 옛날에 술을 먹었는데 술을 끊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땡겨요. 그런 식습관은 필연적으로 몸에 많은 무리를 가져왔습니다. 당뇨약은 한 3년 됐고 고지혈증 약은 한 5년 됐고 또 다른 건? 뭐 그다음에 이제 위장약 소화가 잘 안 됐어요. 빨리 먹어가지고 밥을 빨리 먹고 습관돼서. 그러다 보니 하루에 챙겨 먹어야 할 약도 하나둘 늘어갑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등 혈관성 질환에 각종 염증성 질환을 달고 사는 정민 씨. 그녀의 몸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성의 복부 비만 진단 기준은 85cm 이상. 113cm 나오셨습니다. 기름기가 그냥 낄수록 간에 기름기가 하얗게 변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간도 기름기가 있고. 안녕하세요. 복부 초음파에서 많은 지방이 관찰된 정민 씨. 체중은 BMI가
25 이상으로 이제 과체중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복부 비만 있으시고 네. 혈압도 잘 조절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120에 80이어야 되는데 수치기가 138로 매우 높고 네.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데 공복혈당이 2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혈당은 10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당뇨로 인해서 당뇨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당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울하고요.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직접 들으니까 아주 슬프네요. 그래서 어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좀 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올해 40살의 경희 씨는 이렇게 더운 날이면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게 불어난 몸 때문인데요. 예전엔 금방 끝날 일이었지만 지금은 한참이 걸립니다. 살찐 몸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2배, 땀도 2배로 흐르는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체지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얼굴 쪽으로 땀이 많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새 이제 무더위와 폭염에 좀 미칠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의지할 수 있는 건 찬바람뿐. 한눈에 보기에도 고도 비만인 경희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급속도로 쪄버린 살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153에 한 90kg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많이 숨도 많이 차고 계단을 올라다닐 때도 힘들고 또 뱃살 때문에 너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체중을 감량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과거 누구보다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경희 씨.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 경희 씨의 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임신 전보다 30kg 넘게 쪄버린 살. 경희 씨는 아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독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한 것도 여러 차례. 하지만 살은 잠시 빠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오세요? 예, 지금 안 보여요. 뱃살이 너무 나서. 그 가려서 둘다 수치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허리 둘레는 무려 45인치. 이 정도면 만삭 임산부 수준인데요. 그녀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예상대로 경희 씨의 몸은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체지방량이 무려 43.6으로 정상 범위에서 훨씬 벗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살이 찐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만은 또 다른 질환들을 불러오기 시작했는데요. 푹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희 씨. 이유는 바로 야뇨증 때문이었는데요. 밤새도록 화장실을 드나드는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야뇨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뱃살 때문에 방광을 누르다 보니까 제가 야뇨증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피곤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힘들고요. 계단을 올라서 내릴 때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관절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겨우 집안 청소를 다 마친 경희 씨.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는데요. 아랫배가 아픈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복통의 정도가 심각해졌는지 갑자기 화장실로 향하는 경희 씨. 괜찮은 걸까요? 오랜 시간 후 화장실에서 나온 경희 씨.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서도 한참 아픈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대장 용종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복통이 옵니다. 좀 바늘로 좀 찌르는 것처럼 좀 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장 용종으로 인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불리는 대장 용종.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대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독성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마른 사람보다 주로 복부가 비만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대장용종뿐 아니라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와 당뇨 지수까지 월등히 높은 상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식습관이 궁금한데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는 경희 씨. 냉동실에는 간편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점심 메뉴는 냉동 너겟과 냉동 튀김류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네, 저는 평소 먹던 음식입니다. 네, 평소에 어떤 음식들 좋아하세요? 네, 간편식 빨리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더욱 허기가 지는 경희 씨. 손과 마음이 분주해지는데요. 완성되기 무섭게 입으로 들어가는 튀김. 접시에 옮겨 담자마자 앉지도 않고 한참 식사를 하는데 경희 씨에겐 일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살 것 같아요. 육아를 하느라 늘 시간이 없었던 경희 씨는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즐기곤 하는데요. 배고픔 뒤에 먹는 튀김 한 조각은 꿀맛 그 자체. 어머니. 편하게 앉아서 드세요. 왜 서서 드세요? 지금 너무 맛있다 보니까 앉을 시간이 없어요. 체하실 것 같아서. 너 원래 이렇게 빨리 먹습니다. 네. 뭐든 늘 빨리 먹는 습관이 경희 씨의 건강을 망치게 한 건 아닐까요? 한 연구 결과 한국인의 식사 습관이 유난히 빠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험 대상자 절반 이상이 10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사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빨리 먹는 식습관은 비만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체내에 독소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인 사람들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이 비만의 위험은 3배, 당뇨의 위험은 2배, 그리고 고지혈증의 위험은 1.8배, 지방간의 위험은 2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은 물론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한 음반 제작사. 이곳에서 다이어트가 인생 최대 숙제라는 허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드세요, 진짜 언니. 아, 라면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니, 좀 이따가 녹화 전에. 불어나는 살만큼이나 불어버린 라면은 참을 수 없다는 그녀. 그리고 비가 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재빨리 소리도 맛있게 먹어보는데요. 하루 첫 끼를 컵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나니 어느덧 저녁이 가까운 시간.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아담한 스튜디오에 앉아서 리허설 겸 방송 준비를 하는데요. 통기타 가수인 소영 씨. 유튜브로 나가는 와이와 TV 이제 생방송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저희들이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러. 우리가 항상 끝나고 먹잖아. 먹죠. 야식을 먹잖아. 야식 먹는데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우리 야식이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한 잔씩. 한 잔 딱. 오늘은 꼬치, 양꼬치를 좀. 그녀의 인터넷 음악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소영 씨의 멋진 통기타 연주 때문일까요?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가득한 무명 가수들이 열창을 이어갑니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에 빠질 수 없다. 풍부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 한 곡을 불러봅니다. 쉴 틈 없이 진행된 2시간의 음악 방송.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쳐요. 지치면 뭐 해야죠? 먹으러 가야지. 방송이 끝나자 곧장 이동한 회식 장소. 벌써 자정을 앞둔 시간인데요. 소영 씨가 바라던 대로 오늘의 메뉴는 양고기 꼬치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술도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녀.
지글지글 노릇노릇 구워진 양고기 꼬치에 입에 착착 붙는 안주가 한 상 차려졌으니 이제는 먹을 차례. 한 입 베어무니 절로 얼굴 가득 미소가 지어집니다. 계란볶음면, 호빵. 좀 어지간히 시켜. 그걸 누가 다 먹으라고. 누가 먹긴요? 소영 씨가 다 먹죠. 먹고 또 먹는 그녀, 그야말로 폭풍 흡입. 끝나고 나면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흡입, 폭풍 흡입 막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한 회식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잇을 맞으며 귀가했던 소영 씨가 날이 밝으니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이리저리 뒤척이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킵니다. 이 고관절이 좀 아파가지고 이게 살이 찌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무릎까지 다리까지 다. 예전에 좀 날씬하셨었어요?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그럼요. 저도 옷 사진 입을 때가 있었어요. 저기 사진 보면 있어요. 조금은 쑥스러운 듯 과거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이때만 해도 제가 괜찮았어요. 날씬한 몸매와 건강미를 뽐냈던 그녀. 그런데 지금은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체중 증가로 생긴 관절통 때문인데요. 아이고 허리야. 그녀에게 찾아온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녀의 공연 의상은 구석에 파묻힌 채 옛 추억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원더우먼이네요? 네, 제가 요 복장을 입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지를 않아요. 작아서 들어가지.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변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엄청 차이 나. 이때는 몇 킬로였었어요? 이때는 52kg 정도. 52킬로. 소영 씨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것도 있고요.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던 건데요. 그런데 언뜻 봐도 상당한 분량의 약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 약국에서 이렇게 좀 지은 거고요. 복용을 중단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심장이 굉장히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심각해갖고 안 먹게 됐어요. 그리고 막 이제 어지럽고 그 흥분된다 그러죠. 왜? 네, 숨이 막 차고 그다음에 급속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딱 끊어봤어요. 아무래도 약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끊어봤어요. 그 뒤로 겁이 나서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중단했다는 소영 씨. 그녀가 늦은 아침 겸 점심을 주문합니다. 탕수육하고 짬뽕. 해장도 할 겸 얼큰한 국물이 가득한 짬뽕과 함께 탕수육을 시켰는데요. 야간 공연이나 행사 때문에 항상 새벽에 들어오고 늦게 일어나는 소영 씨. 그렇다 보니 그녀의 아침 식사는 매번 12시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허기진 탓에 천천히 맛을 음미할 겨를도 없는데요.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씹어 넘기느라 바쁩니다. 이제 막 허겁지겁 이렇게 막 줄달아서 연달아서 계속 먹는 편이에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빨리 먹고 좀 많이 먹게 돼요. 이렇게 빠른 식사 속도는 비만을 부르는 나쁜 식습관인데요. 비만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인데요. 비만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 암 등의 중증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비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법을 찾아간 관악구의 한 헬스장.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번에 눈에 띈 근육질의 남성. 이분이라면 다이어트 필승 비법을 알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신가요? 제가요? 네. 아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탄탄한 근육만큼이나 건강미가 넘치는 헬스 트레이너 에스더 킴. 운동으로 다져진 몸에선 군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남자들도 버거워하는 팔굽혀펴기 운동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이어갑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체력.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푸시업 못했죠. 옛날에 저는 못했었죠. 제가 92kg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푸시업 때 필자의 엄두도 못 냈죠. 방송에 표현하기 좀 그런데 똥보? 아줌마? 완전 아줌마 같았어요. 네. 죄송해요. 아줌마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그냥 일상의 주부 같았죠. 평범한 30대 중반 비만 주부를 몸짱으로 만든 비결. 그건 바로 운동이었는데요. 스쿼트를 1000개씩도 해요. 아까 푸시업도 1000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1000개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회원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맨몸 운동을 하는 에스더 킴. 그녀에겐 이제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는데요. 그런 그녀와는 달리 운동 초보인 회원들에겐 아직은 힘든 이 시간. 그래도 곁에 든든한 선배가 있어 꿋꿋하게 운동을 이어갑니다. 운동을 마치니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 힘들지만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많이 빠지기도 했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 할 때 좀 활력이 되게 넘치고 그래서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루를 만드는 비결. 과연 운동만이 전부일까요? 에스더 킴의 일상을 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각종 채소와 두부, 고기는 물론이고 염장이 되어 있는 다시마고요. 장에 좋은 다시마는 그녀의 식탁에 매일같이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가공식품은 안 먹어요. 그리고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안 먹고요. 양념된 것들 안 먹고 최대한 자연에서 온 것들로 양념을 최소화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과식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있어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매 끼니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에스더 킴.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오징어도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건강 식재료라고 합니다. 영양을 고려해서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 돼지고기까지 넉넉히 팬에 올렸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리할 차례. 약간의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구워내면 끝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함인데요. 이번엔 올리브 오일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내 지방 배출을 돕는데요. 여기에 다시마와 두부까지 버무려서 담아내니 에스더 킴의 건강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앞에 두고 타이머를 켜는 그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급하게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급하게 드시게 되면은 사실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포만감이 느껴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걸 느끼기 전에 이미 식사를 다 끝내기 때문에 먹고 나서도 사실은 계속 배가 고프게 되고 생각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각 재료의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타이머로 식사 속도를 늦추면서 식습관을 교정한 에스더 킴. 학창 시절 고도 비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지방 흡입 수술까지 했던 그녀는 더 이상 없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벗어나 헬스 트레이너로 또 피트니스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을 갖춰야 할까요? 나를 가장 아낄 때 건강을 찾아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씩 힘을 내서 너무 귀찮은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기 누구 이뻐, 쟤처럼 되고 싶어 라는 걸로는 너무 부족해요. 올해 51세 노난영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160kg이 넘는다는 그녀의 몸무게. 한눈에 봐도 몸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앉아있을 때도 난영 씨는 어딘가에 몸을 지탱해야만 한다는데요. 이걸 안 잡고 있으면요,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돼요. 독소와 염증이 쌓여 초고도 비만이 된 난영 씨에겐 또 다른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리에 생긴 거대한 혹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데요. 코끼리 다리 같이 막 깊더라고요. 10년 전 하지정맥 수술을 했던 난영 씨. 하지만 체중 조절에 실패하며 혹까지 생겼다는데요. 병원에서는 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정맥으로 수술했다가 재발했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높은 물이 쌓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숨게 만든 혹. 밤마다 가려움증으로 인해 잠을 전혀 잘 수 없다는데요. 그녀를 괴롭히는 하지정맥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정맥혈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주변 조직에 영양분이나 산소가 아닌 노폐물만을 공급하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져서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긁는 행위 등의 2차 감염 요소까지 겹치게 되면 색소 침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치하게 되면 피부 괴사 및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폐색전증 등 위험한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독소와 염증이 쌓여 초고도 비만이 된 그녀에겐 하지정맥 외에 또 다른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난영 씨. 최근 들어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왜 이렇게 심하세요? 천식이요. 네? 천식이 심해요. 네, 살찌고 나서부터 그 천식이 생겼어요. 비만과 더불어 그녀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천식. 호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붓고 좁아져서 숨쉬기 어려운 질환이 바로 천식입니다. 천식은 만성적인 기도 염증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식을 방치할 경우 기도 손상을 유발시키고 급성 악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됩니다. 이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 중 하나가 천식이 되겠습니다. 빠지지 않는 살과 독소, 그리고 전신 염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 식습관에 문제는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서 있는 곳조차 힘든 그녀에겐 요리는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밥과 찌개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하루 2끼를 먹는다는 그녀는 간단하지만 지나치게 짠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2끼 정도. 그냥 살도 찔 것 같아서 그냥 김치찌개 하나, 딸랑 하나 그렇게 먹고 있어요. 예전은 막 완전히 포식했죠. 털어 넣고 막 비벼 먹고 그냥 화장실 갔다가 다 토하고 또 먹고 또 화장실 가서 또 뭐 다 토하고.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었다는 난영 씨. 그리고 또 하나의 나쁜 식습관.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나버린 그녀의 식사 속도입니다. 되게 식사 빨리 하시네요. 원래 그냥 그게 기본이에요. 3분이면 다 먹어요. 짠 음식 위주의 식사와 빠른 식사 속도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인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국, 찌개, 면류, 김치에 함유된 나트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혈관과 체액세포에 녹아있는 물을 계속 끌어당기는데 이런 삼투압 작업은 부종과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 한국인의 식사 습관이 유난히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데요. 이런 식사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빨리 먹는 식습관은 비만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체내 독소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인 사람들은 15분 이상인 사람들보다 비만의 위험은 3배, 당뇨의 위험은 2배, 그리고 고지혈증의 위험은 1.8배, 지방간의 위험은 2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은 물론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신진대사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독성 노폐물이 생겨나게 되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그런 찌꺼기를 통해서 또 독성 노폐물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소가 생기는 과정인데요. 이 독소가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초과분은 당연히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을 살찌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 독소. 우리 몸에 한번 생기고 나면 쉽게 배출되지 않는 독소와 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전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어 배출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과의 전쟁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것도 안 돼. 운동을 해도 걸리는 게 많아 마음처럼 되지 않죠. 움직일 때마다 곡소리가 절로 나지만 경희 씨에겐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합니다. 혈당 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몰랐었죠. 근데 당 체크를 해보니까 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때부터 당 조절이 안 돼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녔죠. 평소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던 경희 씨.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최상입니다. 이럴 땐 보상이 필요하죠. 문제는 스트레스와 허기가 맞물린 경희 씨의 보상은 늘 도를 넘는다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먹을 양이에요. 이 정도 안 먹으면 막 짜증이 나요. 몰려오는 허기에 경희 씨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반찬을 곁들일 생각조차 할 수 없죠. 허기를 자주 느끼고 과도한 탄수화물에 집착하게 되는 건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뭘 먹을까? 과하다 싶은 밥보다 더 큰 문제는 경희 씨가 무의식적으로 먹는 저탄산음료입니다. 경희 씨는 무서운 속도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탄수화물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저희 때문에 좀 빨리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원래 천천히 드셔도 돼. 천천히 드셔도 돼. 원래 이렇게 먹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서 너무 좋은 아 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다식 증상은 전형적인 당뇨 증상 중 하나로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소변으로 자꾸 배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몸이 탈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목이 막 타요. 그래서 많이 마시고 많이 싸고 허기지고 그러니까 다음 단뇨 다식을 하겠대요. 굉장히 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목말라. 무지 목. 수시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근데 어머니 잠깐만. 네. 말 끝나기까지. 잠깐만. 너무 배고파. 저 좀 보시고. 허기가 느껴지면 먹는 양과 속도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경희 씨에게 다음, 다식, 폭식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습관처럼 마시는 저탄산음료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인공감미료까지 들어간 탄산음료는 그 자체로 당 폭탄이죠. 경희 씨에겐 그 무엇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물 대신에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당뇨병 발병 위험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데요. 필요 이상의 당이 흡수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도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6% 정도 높게 나타나고 위험률은 젊은 층과 아시아인에게서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유. 경희 씨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볼게요. 말이 안 되겠죠? 말이 돼요? 아까보다 더 많이 나왔어. 이렇게 저도 당이 원래 없었던 사람인데
생겨가지고. 도대체 경희 씨의 몸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수구에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랑 찌꺼기가 많은 꿀물 같은 점액 그 끈적끈적한 액이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죠. 막히겠죠. 혈관, 하수구는 지금 맑은 물이 아니고 찌꺼기와 아주 끈적끈적한 꿀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우리 몸이 너무나 혈당이 높아지면 이 혈액도 잘 안 흐르고 산증, 몸에서 이제 산화 반응, 산증이 많이 생기면서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급성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장기들이 망가지죠. 당뇨병은 여러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높은 혈당으로 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말초 혈관이 막히면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액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경희 씨에겐 급히 혈당을 내리기 위해 인슐린제가 필요합니다. 인슐린.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다가 넣는 거예요. 딱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맞는데 높으면 한 번 더 맞아요. 경희 씨에겐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젠 입원 치료라는 마지막 보류만 남은 상태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고경희 씨의 일이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병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비만인데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이 과체중 이상, 비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비만 인구 증가로 20, 30대 젊은 당뇨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른 나이 오랜 기간에 고혈당에 노출이 되면 그만큼 당뇨 합병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사망 위험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식생활과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교정을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딸과 함께 모처럼 집 근처 산책로에 나온 김 기자 씨. 운동 삼아 딸과 함께 오붓한 산책에 나섰는데요. 빨리 와. 하지만 얼마 못 가 나란히 걷던 모녀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맙니다. 무릎이 불편한지 기자 씨가 자꾸만 뒤처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2018년에 이거 무릎 연골 시술을 했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운동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네요. 몸이 뚱뚱하고 다니기도 싫고 그러네요. 앞서 걷던 딸이 보다 못해 엄마 기자 씨를 부축하고 나섭니다. 약할 대로 약해진 무릎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오늘도 운동 삼아 나온 산책은 기자 씨에게 아프고 힘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몸이 무거워. 살쪄가지고 관절이 너무 심해졌고. 나도 살이 안 빠지는데. 살 빼는 게 쉽지는 않지. 근데. 그렇지. 오래 두고 빼야지. 천천히 다니면서 운동하고. 얼마 걷지 못하고 벤치에 앉은 엄마를 보며 딸 현미 씨의 마음도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예뻐 여기. 저쪽에서 다 도시락도 싸서 먹고. 무릎 연골 시술하고 강남도 떼어내고 복마감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뚱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질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너무 많이 찌면은. 키 150cm에 몸무게 67.7kg의 기자 씨. 양쪽 무릎 시술뿐만 아니라 담낭 제거와 복마감 수술까지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질병을 앓으면서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살은 점점 늘어났죠. 쭉쭉 다리 쭉쭉. 딸 현미 씨는 약해진 엄마를 확인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지는데요. 이런 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자 씨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질 않고 있습니다. 다리 아픈 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이죠, 살 때문에 좀 몸이 무거워. 그래도 옛날에는 막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약간 그렇게 돼가고 보니까 좀 더 약간 더 게을러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프니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아 살이 찌는 악순환의 반복인 건데요. 실제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갱년기로 접어드는 50대 이후부터 여성이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보고됐고요. 여성의 복부 비만 유병률도 60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비만이 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만은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어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즉, 섭취한 음식량에 비해 활동량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비만은 단일 질병이 아닌 당뇨, 고혈압, 관절 질환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암으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기자 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나는 간장 안 찍어. 그래? 너는 왜 그래? 나는 간장이 있어야 돼. 아니, 저것도 간 하면은 괜찮아. 난 간이 들어가야 돼. 소금 넣었는데 이거 또 간장까지 그래? 또 하면 짜게 먹어. 짜게 먹어? 짜게 먹는 스타일이야. 나는 국물하고 고기 조금. 적당히 먹어, 적당히. 이 정도는 먹어야지. 딸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맛에 맞게 소금을 첨가하는 기자 씨. 됐어? 도가니탕에는 빠질 수 없는 양념 중 하나인 칼칼한 후추도 취향껏 팍팍 뿌려줍니다. 엄마의 식습관에 불만이 많아 보이는 딸. 평소에도 이런 실랑이가 잦나요? 국 한번 해주면은 엄청 짜게 해요. 제가 이제 딱 맛보고 애기 주려고 하면은 엄마 짜! 막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걱정이 좀 되나요? 되죠. 안 그래도 살찌는데 짠 거, 매운 거 막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좋아하니까. 아우 모르겠어요. 저는 입맛에 맞는데. 안 짜세요? 안 짜요. 괜찮아요. 근데 딸은 난리가 나요. 짜다고. 안 짜요, 안 짜. 아니야, 많이 짤 것 같은데. 안 짠데. 짜? 몰라. 나랑 항상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짠 걸 모르겠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탓에 싱겁게 먹기란 좀처럼 쉽게 되질 않는데요. 문제는 자극적인 식성뿐 아니라 음식을 흡입하듯 빠르게 먹는 식습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허겁지겁 먹기 바쁜데요. 급하게 먹으면 음식의 양이 아닌 식사 시간으로 섭취량을 가늠하기 때문에 과식하기 쉬운 악습관입니다. 잘 먹었다. 빨리 먹는 게 흠이야. 그러니까 빨리 먹어도 그게 안 좋더라고요. 기자 씨의 식탐 괜찮은 걸까요? 모든 게 이렇게 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라면이니 뭐 치킨, 피자 막 밤에 그렇게 막 많이 먹어서 야식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살이 막 10kg, 20kg 막 찌더라고요. 한방에 가서 한약도 먹어보고 그래도 별 효과를 못 보고 안 돼요. 식욕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자꾸 많이 먹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밥숟가락 내려놓기가 무섭게 단팥빵을 먹기 시작하는 기자 씨. 빵 하나를 뚝딱 먹고 난 뒤 이어서 과자까지 먹는데요. 그녀의 한 끼 식사 열량 얼마나 될까요? 안 그래도 콩이 기자 씨가 한 끼에 먹은 음식의 열량을 분석한 결과 총 1158kcal 정도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0, 60대 여성의 일일 섭취 권장 열량이 약 1600kcal인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약을 먹은 것이 됩니다. 한 끼에 이렇게 높은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자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자세히 검사해 봤는데요. 저요? 네네네. 그 여성이니까 좀 비만에 속합니다, 어머니. 복부 비만이 개선이 안 되면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면서 여러 가지 지질 현상으로 심혈관이나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간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약간 거친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뱃살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먹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BMI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정상치를 훌쩍 넘긴 고도 비만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허리둘레도 85cm 이상으로 측정돼 복부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자 씨처럼 폭발하는 식욕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망가진 식습관은 식후 허기짐, 즉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원인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부족하면 가짜 배고픔이 생기고 비만으로 이어지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렙틴 저항성 상태가 만들어져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